안녕하세요. 달빛따라 유진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라는 작품을 쓰신 이꾸님 작가님의 최근 작품인데요. 선생님 그 책을 읽었을 때만큼이나 너무나 책이 좋았습니다. 여기에는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형수, 우영이, 그리고 은재, 그리고 타노스라는 별명을 가진 반장, 이렇게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4명의 인물들이 이야기를 그려가고,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에는 또 다른 서술자가 있어요. 나라는 이름을 가진 행운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행운이라는 존재는 이 4명의 친구들을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 4명의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존재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도와줄 수는 없어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이 나라는 존재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관점, 이 친구들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것들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서술자는 인생이라는 작자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작자는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자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헤쳐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존재라고 느끼니까 행운인 본인이 이 친구들한테 다가가고 싶지만 이 친구들이 그거를 못 알아차리는 거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인물 2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영이와 은재예요. 둘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로 나옵니다. 우영이는 엄마로부터 이제 말로써 공격을 당하는, 정신적인 폭력을 당하는 친구로 나오고요. 은재는 그보다 정말 더 직접적인 진짜 폭력, 그 폭행, 눈으로 보이는 그런 폭행에 시달리는 그런 친구로 나오는데요. 이 둘이 이제 인생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중점을 가지고 봐야겠죠. 누구의 사정이 더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영이는 형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우영이의 진가를 알아주는 친구가 형수 말고도 반장이라는 또 새로운 친구가 나타나요. 형수는 이제 또래의 이제 동성 친구인데 이제 반장은 여학생이거든요. 자, 형수가 아닌 다른 친구가 하나가 생기면서 자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자기의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를 어떤 더 나은 존재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 반장을 통해서 우영이는 새로운 새싹을 피워내게 됩니다. 엄마로부터는 늘 너는 필요 없는 인간이야. 너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라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는 아주 의기소침한 그런 친구로 나오는데요. 이 친구는 이 2명의 친구를 통해서 자기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인물은 은재라는 인물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은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느냐를 포커스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은재는 너무나도 불쌍한 친구로 나오죠. 사실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린 친구입니다. 자기가 15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어서 당하는 동안 결국에는 구제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체념한 친구로 나옵니다. 나라는 이 서술자는 은재의 이 상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든 은재가 자기의 삶을 체념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은재를 불행하게 만든 것도 인간이라는 존재이지만 은재를 다시 구해낼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또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야기는 형수랑 우영이가 우연히 은재의 그 폭력 장면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둘은 형수랑 우영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눈에 띄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반에서 봤을 때. 혹여 누군가가 봤을 때는 찐따라고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친구들로 나오는데요. 이 친구들은 남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언정 둘은 굉장히 그냥 정말 착한 친구들로 나와요. 자기 인생의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는 그런 비겁한 존재로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형우와 반장은 우영이와
은재에 비해서는 그냥 평범한 인물로 나옵니다. 형우는 그냥 보통의 중학생으로 나와요. 그냥 별로 나는 꿈도 없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게임이나 했으면 좋겠는 그런 친구로 나오는데요. 자, 이 형우가 은재를 보면서 어떤 또 다른 자각이 오는 거죠. 은재가 계속 자기가 그 장면을 본 이후로 은재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은재의 주변을 맴돕니다. 은재는 당연히 밀어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도 누군가 도움을 준다고 했었어도 결국 자기를 구해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만의 벽을, 자기만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는 아이인 거죠. 그런 은재가 형수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영이와 반장과 함께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가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형수가 은재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몇 번 이제 막 자기 딴에는 막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서 막 알려주고 막 그래요. 그때 은재가 이제 형수한테 이런 말 하거든요. 너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 콱 죽어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수는 그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은재가 진짜로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 착한 형수는 은재의 그 말이 너무 진심처럼 들리니까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영이와 반장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셋이 막 고민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책의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 진짜 모르겠다. 형수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마주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떨군다.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그냥 우리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것 같아도 우린 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네 걱정하고 있다고. 반장의 말에 모두 입을 다문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지켜봐 주는 게 고작 이런 것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반장이 한 고작 그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됐냐는 것을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거든요. 이 책의 포인트는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은재를 위해서 뭐 직접적으로 막 도와주는 그런 장치들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어떻게든 은재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고 비난도 어떤 용기의 말도 하지 않지만 이 친구 주변에서 계속 곁에 있어줘요. 그것만으로 은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형수 아빠인 축구 감독님이 나오고 또 축구부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직접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작은 관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 짓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시선에서는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만큼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선생님 학교에서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절대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렇게 느껴요. 누구든지 그 나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눈에 보여요.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의 기준에서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태도는 선생님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어도 한 반에서 같이 지내고 있다면 우리 반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아, 저 친구는 저럴 수도 있구나. 저 친구는 저럴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정도의 허용된 생각, 그리고 조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한 번쯤 말을 먼저 건네볼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여러분한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의 마지막에 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글을 읽고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주 잠깐이라도 생각하게 됐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다. 물론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의 눈길 한 번, 마음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의 구원이 될지도 모르겠다. 선생님이 이 말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고자 해요.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따뜻한 눈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구원의 손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누군가에게 항상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려고 노력하라 라는 그 문구를 오늘 한번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문구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